당신의 사주에 재물운이 없다고 해도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새해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운을 궁금해하며 사주를 보곤 합니다. 마치 정해진 운명의 지도를 들여다보듯 그 안에서 부와 성공의 실마리를 찾으려 애쓰는 것이죠. 사주에 타고 남 부자가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실제 부자들이 말하는 진짜 돈 버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막연한 운명에 대한 궁금증을 넘어 실제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비밀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주풀이 영상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 될 겁니다. 당신이 현재 어떤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든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당신의 손안에 존재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주팔자와 재물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익숙합니다. 연초가 되면 친구들끼리 모여 앉아 올해의 운세를 이야기꽃으로 피우기도 하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답답한 마음에 철학관의 문을 두드려본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자신의 사주팔자, 즉 태어난 연월일시를 기반으로 한 8글자를 통해 인생의 기륭화복을 엿보려 하죠. 특히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재물운입니다. 사주 카페의 아늑한 조명 아래 상담가는 복잡한 한자가 그려진 종이를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사주에는 흙을 의미하는 토, 기운이 강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운을 타고 났다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금을 상징하는 금, 이 많으니 금융투자에 재능이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건네기도 하죠. 반대로 재물을 뜻하는 재성, 이라는 글자가 사주에 보이지 않는다며 돈을 모으기 쉽지 않은 팔자라는 안타까운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는 희망을 품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실망감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켜고 재물운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재물복 터지는 관상, 돈 들어오는 송금, 부자 되는 사주팔자 특징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글들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거든요. 사람들은 왜 이토록 재물운에 열광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동시에 힘든 노력 없이도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기대 심리가 뒤섞여 있기 때문일 겁니다. 마치 복권 당첨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도 재물복이 터져주기를 바라는 마음 같은 것이죠. 신문 한 구석에 실린 오늘의 운세에서 재물운이 좋다는 문구 하나에 괜스레 기분이 좋아지고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기대를 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사주 속 재물운은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자 많은 이들에게 위안과 기대를 주는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부는 태어난 순간의 8글자에 의해 모두 결정되는 것일까요? 이제 시선을 돌려 운명의 별자리 대신 현실에 발을 딛고 불을 일군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타고 난 재물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저하게 계산되고 반복적으로 실천된 선택과 습관이었죠. 전설적인 투자자가 젊은 시절 살았던 검소한 집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이미 막대한 부를 쌓을 잠재력을 가졌음에도 화려한 저택이 아닌 소박한 집에서 살며 절약하는 생활을 수십 년간 이어왔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명품 시계나 값비싼 장식품 대신 닳고 다른 계산기와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수북이 쌓여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돈의 가치를 존중하고 소비를 통제하는 강력한 태도의 표현이었습니다. 또 다른 성공한 기업가의 초기 시절을 상상해 볼까요? 그는 사업 초기 매일 밤 낡은 책상에 앉아 꼼꼼하게 가계부를 작성했습니다. 10원 단위까지 틀리지 않도록 수입과 지출을 분석하고 어디서 불필요한 비용이 새어나가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했죠.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보고 뛰어난 사업 수완이나 타고난 운 덕분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의 부는 이처럼 지루하고 평범해 보이는 습관의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아 올려 만든 견고한 성과 같았습니다. 그에게 돈이란 감정적으로 소비하는 대상이 아니라 철저히 관리하고 분석해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도구였던 겁니다. 사주에 재물운이 전혀 없다고 풀이되었지만 이러한 철저한 자기 관리와 돈에 대한 명확한 철학으로 거부가 된 사람들의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운명에 기대는 대신
자신의 하루하루를 통제하는 것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곧 그들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물론 부를 향한 여정이 언제나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펼쳐보면 그들의 이야기는 화려한 성공담보다는 처절한 실패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주에서 말하는 재물복이 터지는 시기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대신 넘어지고 깨지면서도 다시 일어서는 강인한 힘, 즉 심리적 회복 탄력성이 그들의 가장 큰 자산이었죠.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게 된 어느 추운 겨울날을 그려봅시다. 창업자는 텅 비어버린 사무실에 홀로 서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동료들의 책상을 무표정하게 바라봅니다. 창문 밖으로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지만 그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절망의 순간,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를 선택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진짜 부를 이뤄내는 사람들은 바로 이 순간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폐허가 된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좌절하는 대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복귀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시장의 흐름을 다시 읽고 자신의 부족했던 점을 냉정하게 파고들죠. 그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라는 값비싼 수업료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를 생각하며 다음 도전을 위한 단단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몇 달 뒤, 그는 더 작고 초라한 공간에서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결연합니다. 이처럼 실패를 좌절이 아닌 학습의 기회로 삼는 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다시 나아가는 끈기야말로 사주팔자의 어떤 좋은 글자보다도 더 강력하게 불을 끌어당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불을 일구는 사람들은 또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할 때 그 안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복잡하게 얽힌 정보들 속에서 핵심적인 흐름을 읽어내는 통찰력이 바로 그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을 관찰하고 지식을 탐구하며 길러낸 능력에 가깝습니다. 금융위기가 닥쳐 모두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내던질 때 한 투자자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폭락한 기업들의 내재 가치를 분석합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에 질린 군중의 비명이 아니라 훌륭한 기업을 헐값에 살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분석을 믿고 과감하게 투자를 집행했고 몇 년 뒤 시장이 회복되었을 때 막대한 부를 거머쥐게 되죠.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마치 혼란스러운데 이터의 안개를 꿰뚫고 그 너머의 본질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혼자만의 힘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관계의 힘, 즉 사회적 자본을 누구보다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사주에서 말하는 인복이라는 막연한 개념을 넘어 그들은 능동적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전략가들입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젊은 창업가가 경험 많은 중 견 기업가를 멘토로 만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카페에 마주 앉은 두 사람. 멘토는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를 이야기해주며 멘티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언합니다. 멘티는 그 조언을 경청하며 자신의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지 치열하게 고민하죠.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받는 것을 넘어 수십 년의 경험과 지혜가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활발하게 아이디어를 교환합니다. 기술 전문가는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마케팅 전문가는 그 기술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릴지 전략을 내놓습니다. 이러한 협력과 정보 교환을 통해 혼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업 기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관계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을 뛰어넘는 부자들의 네트워킹 방식입니다. 이처럼 부의 길은 홀로 걷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기회를 보는 눈과 사람을 얻는 지혜가 함께할 때 비로소 넓고 단단하게 닦여나가는 법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주팔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쩌면 인생이라는 광활한 지도 위에 그려진 희미한 등,
고선이나 예상 강수량 정보와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특정 지역이 험준할 수 있음을 혹은 어느 계절에 비가 자주 올 수 있음을 알려주는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지도를 들고 어떤 경로를 선택해 산을 오를지, 굳은 비를 피해 어느 동굴에서 잠시 쉬어갈지, 그리고 마침내 어느 봉우리에 깃발을 꽂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지도를 읽는 사람, 바로 우리 자신의 몫이라는 겁니다. 사주의 재물운을 상징하는 글자가 가득하다고 해도 매일같이 소파에 누워 돈이 굴러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의 창고가 저절로 채워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좋은 펜은 그저 시간이 지나면 휴지 조각이 될 뿐이죠. 반대로 사주의 재물이 보이지 않아 평생 가난하게 살 운명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봅시다. 그는 그 말에 좌절하여 주저앉는 대신 오히려 자신의 현실을 더욱 냉철하게 직시하기 시작합니다. 낡은 책상 앞에 앉은 그는 자신의 부족한 재능을 탓하는 대신 매일 밤 1시간씩 경제신문을 읽는 것을 새로운 습관으로 만듭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로 가득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세상의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어렴풋한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는 작은 돈이라도 아껴서 저축하는 습관을 들였고, 그 작은 종잣돈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투자가 아닌 안정적인 자산에 꾸준히 투자하는 자신만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며 답답하다고, 운명에 순응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수군거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타고난 재물운만 믿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사람과 자신의 부족함을 끈기와 노력으로 채워나간 사람의 인생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달라져 있을까요? 결과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결국 부자들의 진짜 비밀은 타고난 운명의 별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의 태도와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것은 특정 사주팔자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철저한 경제적 습관,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강인한 심리적 회복 탄력성,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날카로운 통찰력,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관계 형성 능력이었던 겁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작용하며 불을 향한 강력한 엔진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매일 꾸준히 자신의 분야를 공부하는 습관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시장의 빈틈을 발견하는 통찰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발견한 기회를 사업으로 연결했을 때 예기치 못한 실패에 부딪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이 없다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고 말죠.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때 과거에 정성껏 만들어둔 좋은 인간관계, 즉 멘토나 동료들의 조언과 도움이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는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운이 아니라 이러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 올린 견고한 성과 같은 것. 우리가 사주 속 재물운에 그토록 매료되는 이유는 어쩌면 그 안에 담긴 달콤한 약속 때문일 겁니다. 큰 노력 없이도 언젠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은 힘든 현실을 견디게 하는 작은 위안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진정한 부의 여정은 운명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현실의 노력을 외면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그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법입니다. 사주팔자가 제공하는 흥미로운 관점과 지혜는 충분히 존중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도 몰랐던 나의 잠재적 성향이나 강점을 발견하게 해주는 유용한 거울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예언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참고하여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나의 자유의지인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의 손에 들린 사주팔자라는 지도가 어떤 모습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걸음을 내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000원을 더 소비하는 대신 저축하는 작은 선택, 퇴근 후 필을 보는 대신 책을 펼치는 작은 선택, 실패에 좌절하는 대신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도전하는 작은 선택. 바로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매일매일 쌓여 당신의 운명을 다시 쓰고
당신의 재물 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정해진 운명을 따라가는 순례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직접 길을 내고 다리를 놓고 집을 지으며 나아가는 능동적인 개척의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그 길 위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 입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국 당신을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사주팔자가 아닌 당신의 손으로 직접 불을 만들어갈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영감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부자들이 가진 이러한 통찰력이 실제 어떤 시장의 기회를 포착했고 어떻게 부를 증식시켰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